주변에 이제 개발들을 봤어요.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노트법을 통해서 해운대 그린시티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면은 주변까지도 보면은 개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교통, 도시철도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주변에 일자리도 생기는 걸 갖다 봤습니다. 이게 맞물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30년 이후에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씩은 들어선다고 봤을 때 그때쯤 되면 30년 이후쯤 되면 아까 중에 뭐 그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과시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로 봤을 때는 내가 단장에 지금은 그린시티가 보면 굉장히 노화됐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도 제가 거기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살기는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좋고 하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그린시티가 굉장히 좋다라고는 아마 이걸 보시면서 와 좋아지네라는 생각은 다 드셨을 거예요. 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고민이죠. 그러면 이게 잘 될까? 말한 대로 잘 될까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의문점이 들죠. 두 번째, 그러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야 돼? 산다면 그 뭘 사야 되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갖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자, 요거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 그럼 사도 될까? 사야 돼? 말아야 돼? 잘 될까죠? 잘 될까? 이게 진행이 그 말대로. 그러면은 이제 먼저 시행한 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서울에 작년에 11월 달에 선도 지구를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도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가 아마, 조금 지금 마찰이 좀 심하더라고요. 하여튼, 자, 일기 선도지구를 갖다가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분당이 3개지요. 그 다음 평촌 3개, 3본, 중동, 일산 이렇게 지정했는데,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분당이죠. 분당이 12,000호를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 얘기를 안 했네. 그 뒤 얘기할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아까 중에 그 3,200세대를 갖다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넘어갈게요. 3,200세대를 갖다 지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단지들이 있는데 3,200세대를 지정할 것 같으면은, 자, 얘는 진짜 작다, 그죠? 여기 아까 2차 그거네. 자, 얘는 1,700세대 토탈. 그럼 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600세대 넘는다, 그죠? 그럼 요 두 개 같이, 3,200세대라고 그래. 딱 정확하게 3,200세대를 지정하는 게, 그 정도를 지정한 난제를 바운드를 준 거거든요. 만약에 얘 1위, 2위 하면 둘이 같이 될 거예요. 그럼 3,600세대 넘죠. 3,200 넘죠? 이렇게 지정기고. 예를 들어가, 뭐, 이게 1등하고 이게 2등 됐다? 그러면 모자라죠. 그럼 또 한 개 3등까지도 가겠죠. 이해를 하셨는 거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4,000세대짜리나 3,700세대 이하가 지정이 됐다. 1위 됐다. 그럼 끝이에요. 그 하나로서.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단지, 이게 단지거든요. 자, 2단지나 3단지, 그 다음에 13단지 같은 경우는 1등을 안 하면 얘들은 지정은 안 되는 애들이죠. 그죠? 이런 나머지, 1단지, 4, 5, 6, 7, 나머지 애들은 내가 한 2등까지만 가도 포함이 되겠죠. 얘들은. 그래서 2등까지만 가도 얘는 같이 합류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의미가 없어요. 2등 되면 바로 탈락이에요. 얘가 1등 했어요. 근데 얘가 2등 해가지고 가면 6,000세대 되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탈락이에요. 세대수가 오버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세대, 3차나 4등을 합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2단지나 3단지나 13단지는 3,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 1등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얘들은 1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기회가 쉽지가 않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지금 이제 3,200세대면 자꾸 줄어요. 1,600세대. 이때 되면 3,몇백 세대 지정을 해줄까요? 2주 계획을 지금 해놨고, 공급 물량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택도 없이 1,600세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아까 중에 4,000세대짜리 이런 걸 갖다가 1등이 됐다고 해줄까요? 못하죠. 갑자기 3배나 늘어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차월을 걸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2단지라든지 3단지 이런 애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1등이어야 되는 애들. 자, 그래서 평촌 이제 분당에는 아까 12,000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3개의 단지, 3개의 통합 지구가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중에 가장 핫한 데가 결국은 분당이에요. 결국은. 왜? 아파트 세율이 가장 비싸고 사람들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핫했죠. 그죠? 동률이 한 95% 다 넘어갔어요. 나머지는 뭐 80% 몇 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올해 야단났죠.
왜? 오르는 거 받고, 아이고, 뜨거워. 젤 해놓으니까 날아가네. 그러니까 지금 야단난 거예요. 서로 이제 하려고. 근데 부산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르거든. 귀찮고로 그걸 왜 또 이주해야 돼? 돈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억으로는 양재 같은 경우는 지금 8사 기준으로 20을 넘었어요. 실가가. 호가가 실가입니다. 실가 거래된 가격 20을 넘었고, 샛별 동산 같은 좀 뒤쪽에 있는 레아들은 거의 내가 8사 17억 정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도 있는데 선도지구 시행되면서 더 올랐겠죠. 그죠? 얘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고, 분양가, 예상 분양가 6천, 평당 6, 7천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지금 새로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탈락된 데가 이제는 야단난 거죠. 서로 더 가려고. 두 번째라도 더 가려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럼 11월달 장리 진행되는 애들이 잘 되고 있을까 봐야 되겠죠. 제가 그랬죠. 잘 될까? 이게 잘 되고, 돼야지 또 부산 또한 잘 되겠어요. 그죠? 서울이 제대로 안 되는데 부산이 잘 돌아갈까? 그죠? 한번 볼게요. 자, 9월 7일날 우리가 두 번째 대책이 발표됐죠. 이제,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에 이제 공급대책이 나오는데, 공급대책 중에, 이거, 노트법에 나왔던 일기 신도시 정비에 대해서 나와요, 잠깐. 뭐,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냥, 꼭 한번 이런 거는 읽어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 부분만 따온 거고, 이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운받아 가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이번 주 또 대책 발표 나오면은 각자 또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또 그것도 토론도 같이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후속 조치를 해가지고 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1기 신도시 해가지고 선도지구 발표된 선정된 데고,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올해 이제 26년도에 이제 두 번째 선도지구를 갖다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26,000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7만원 확대했어요. 뭐, 따블 지금 느린 거죠. 엄청나게 느린 거죠. 지금 정부에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든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은 6년 안에 아까 중에 입주까지 시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해가지고, 야, 내년에 26,000원 가지고 7만원까지 확대시켜가지고 넣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이거예요. 1기 신도시 내년에 재건축 물량을 갖다가 26,000원에서 거의 7만원까지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뭐, 고양 일산은 24,000. 그 다음에, 성남 분당 12,000. 그 다음 중동 22,000. 안평 7만. 3번 12,000. 그러니까 12만이니까 12,000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좀 보시면은 좀 이상한 게 없어요. 왜 분당이 작을까 갑자기? 분당이 작죠. 굉장히 작다는 게 느껴지죠. 앞에가 분당이 최고 많았잖아요. 이제 그 이유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존에 앞에 우리 작년에 선도지구를 발표했을 때 공모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부산도 거든시티도 공모방식으로 지금 합니다. 아까 지금 말했듯이 동의율 60%, 나머지 40%를 갖다가 각자 해가지고 이제 점수 배점제로 해가지고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모방식 아닌 주민제한 방식으로 바꾸자고 지금 말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주민방식으로 바꿉니다. 다만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이 많다더라고요. 다시 주민제한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기존 했던 대로 하자라고 지금 막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공모방식에서 주민제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뭐야? 라고 좀 의아하신 분도 계실 건데, 좀 모르는 건 좀 검색해가지고 각자, 왜냐면 이렇게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공모방식은 지자체에서 그냥, 야, 해가지고 배점할 테니까 너가 도장만 땅땅땅 찍어가지고 동일만 받아와 하는 게 공모방식이고요. 주민자체 방식은, 야, 너희들이 그 정비계약 수립해가지고 심의 내용 다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만 해가지고 통과시켜줄게 하는 게 주민제한 방식이에요. 주민들이 모든 걸 갖다가 정비계약 수립해가지고 야, 우리 해줘라고 하는 게 주민제한 방식이에요. 이게 가면 왜 이쪽으로 바꿀까라는 거죠. 공모방식으로 했을 때 단점이 뭐였냐면은, 공공기여가 굉장히 높았어요. 공공기여가 높다 보니까
주민제한 방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공공기여를 갖다가 몇 프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공기여라든지 그런 걸 갖다 많이 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을 테니까 요만큼 용률을 갖다 높이는 대신 너가 요만큼 떼가지고 요 부분은 기부에 이런 식이거든요. 주민제한 방식을 하면 그 공공용지를 갖다 기부에 대한 그런 게 또 사라져요. 그리고 공모 절차가 생각되니까 6개월 또 단축된다는 지금 또 논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을리신도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을 갖다 지정할 것으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말이 많았어요. 선도지구만 너무 편해가지고 좋은 방식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도 후속 조치, 후속 뒤에 3번 하는 것도 선도지구와 동일하게 수준급의 지원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앞에 골자에 있던 내용을 갖다가 제가 단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면 그 분당은 잘 되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두 번째도 지금 지정하려는데 분당 분위기는 어때? 선도지구 되는 데는 한번 보면 기사가 얼마 떴었어요. 1기 신도시 승자의 저주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도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승자라고 했는데 그게 저주. 뭔 저주를 받았을까? 가구당 분담금이 7억까지 예상한 단지가 나왔어요. 평균 한 5억 정도, 분담금이 5억 정도, 그 다음에 또 7억까지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제 100% 확정은 안 나온 건데 예정가가 나오거든요, 지금요. 7억 정도 분담금 예시라는 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단난 거예요. 못해. 엎어라. 7억이, 한 세대당 7억씩 어딨냐. 이제 그래 야단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가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자, 첫 번째, 과도한 아까 공공기여, 경쟁 방식, 아까 방식 있죠.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공모 방식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 너무 공공기여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부지 전체 면적의 5%를 갖다 공공기여를 해야 돼요. 전체 5%를. 그 다음에 전체 가구수에서 12%를 갖다가 이주동기구 해야 되잖아요. 그 이주택지로 제공해라.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의 최우수 등급으로 시공해라. 장수명 주택이 뭐냐면은, 건축 지어가지고 10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우선 주택이에요. 100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뭐가 많이 든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요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천장부지 높아진 거예요. 공사비는 높아지고 쓸데없이 기부 체납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고 전체 수조의 이주다 택지까지 공급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온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정비물량 선정 방식에서 지금 보면 지금 분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당이 지금 이제 막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공부 방식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바꾼다고 아까 지금 공고문이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여가 강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선정된 데가 있잖아요. 앞에 11월 달에 선정된 데가 불만이 생긴 거야. 우리는 공공기여 이만 했는데 너희들은 안 하고 그냥 하려고 이러니까 이제 분당에서 야 기존의 공공방식으로 계속해. 그런 또 잡음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나중에 관차가 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주하는 이주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에서는 이거 잘못했다가는 주변 아파트 값 다 올리니까 이주할 만한 단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주 대책을 갖다가 야탑동에 1,500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하고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주민들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이 내용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앞에? 이거. 그래서 지금 이주 대책을 제대로 못 마련하고 있는 게 성남이에요. 분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물량을 갖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많이 했다가는 주변 아파트 지금도 오르는데 이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값 더 올려.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밖에 이번에는 지금 지정을 갖다가 안 해주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성남 분당에. 자,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거 보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을까? 성남시에서 바로 발표를 했죠. 뭐냐? 이주대책 지원 여부 해가지고,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장수면 주택 인증축 보면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부동산 시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을 한다. 여기죠. 아까 전체 세대 12% 했는데,
증가한 부분에 12%를 갖다 바꿔줬어요. 완화시켜줬죠. 두 번째, 장수면 주택 인정을 갖다가 최우수 등급인데 양호로 하향 조정한다. 요거죠. 장수면 주택 됐어요? 응? 맞나? 장수면 주택을 갖다가 최우수 등급이었는데 그죠? 그냥 양호 등급을 해가지고 조금 공사비를 낮춰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비율을 부지 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한다. 5%에서 공공기여를 2%로 해가지고 조금만 기부해 라고 이걸 갖다가 완화해 준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지니까 성남시에서 아이고 그래 가면 최대한 해줄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화시켜 준 거예요. 이걸 뭘 뜻하는 거다?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하기는 한다. 단 이런 잡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고 서로 밀당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저는 된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선정된 지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작년 11월 20일 그 선도지구가 아까 중에 그 지역이 5개 지역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시행사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군직 지정도 지금 됐고, 이제 내년에 조합 시행사, 지정을 할 거고, 27년도에 사실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관측 이주를 갖다가 28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지금 현재 요 목표를 진행된다면 31년, 2년 잡고 31년, 이주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28년에 이주 시작한다고 해도 28년, 29년, 그죠? 이주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보통 2년 잡잖아요. 근데 뭐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공사회가 완공하는 데까지 31년, 32년, 그죠? 이대로만 된다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단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분담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또 마찰이 빚어지고 흔들리니까 결국은 시에서 어떻게든지 뭐 솔직히 이런 기부 체납을 줄이더라도 지금 하거나 또는 나머지는 다 제가 또 부산 건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한다. 그래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현재랑.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시에 폭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책 발표하니까 수그러 들었다가 다시 오르고 또 대책 발표하니까 수그러 들었다가 다시 오르고 또 9.13 대책 발표하니까 수그러 들었다가 이게 반복됐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순간 대책을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뜨고 해가지고 순간 멈칫했다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부산은 어땠냐? 이렇게 스물스물 계속 하락 중이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죠, 부산하고죠. 근데 지금 이 정부 때보다는 빠르게 부산이 반등을 시작했죠. 이미 1급진이 반등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21년도 당시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20 폭등했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필세 규제, 대출 규제, 가격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같다. 그냥 한번 과거에 있어서 한번 제가 그 저번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한번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